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터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오늘 제목 자체가 참 알쏭달쏭합니다. 아직은 불균형한 경기 회복 국면이다.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뒤섞여 있는 듯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동 정쟁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위험 자산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발표된 점이 좀 투자 심리를 억눌린 게 아니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수출, 유동성,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수출과 유동성은 예상 대비 좀 선방을 했지만 물가가 예상과 전월치를 좀 제화했다는 점이 증시 상승을 제한한 부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의 국부펀드가 8년 만에 다시 중국의 4대 은행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들의 자금 투입은 위축된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도 이것이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최근 재차 강조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합한 조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리스크 영향이 4분기 경제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방향성은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다라는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들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좀 해주셨고, 하나씩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그리고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그리고 약간은 약해진, 그러니까 엇갈린 경제 지표이고, 세 개는 악재인 것 같고, 이 중국 국부펀드 얘기는 호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께서는 이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지, 혹시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악재라고 하면은 뭐 일단 내부적으로는 뭐 경기 회복, 더딘 경기 회복이거나 부동산 리스트일 테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미중 갈등 이런 거일 텐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는 스탠스가 규제가 아닌 완화로 완전히 선회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러한 규제 완화 효과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경제 지표에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뭐 리스크도 물론 이렇게 유의해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악재들을 어떻게 방어해 나가는지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이 리스크를 대응해 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의 무게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줘봐야 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악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하도 악재가 계속 지속되니까 상수로 보시니까 연구원께서는 거의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비교적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중국 관련된 이슈들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 발표된 9월 경제 지표부터 짚어드리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월에 이어서 9월 경제 지표들도 엇갈린 결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반등세가 지속이 되었고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향 수출 개선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이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개선이 되었고, 특히 대출 증가율 상승과 예금 증가율 하락으로 이제 유휴 자금의 실물 경기 투입 기대감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좀 수요 약세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즉 돈육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좀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추후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특히 부동산 관련 지표들로 인하여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흐름이 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입이 개선이 지속됐다는 점과 유동성 투입이 확대됐다는 기대감은 이제 경기의 바닥 통과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유의미한 점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MLF 관련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동산발 하드랜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1년간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5천억 위안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7,890억 위안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제 시중에 2,890억 위안을 공급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약 3,460억 위안이 유동성이 순공급된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올해 1.5조 위안 규모의 MLF 만기 도래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3월과 9월에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이러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약 1조 위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못해도 1,500위안만 더 투입되면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최근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내일 발표 예정인 3분기 GDP 성장률이 4%대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려면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여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중국 당국의 유동성과 관련해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표는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과 그러니까 8월과 9월 결과를 통해서 바닥 시그널이 확인된 지표도 있고 아직은 부진한 거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형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지금은 돈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시장에서 궁금한 게 그거일 텐데,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부터 돈을 푸는 기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이 매 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원래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무분별한 유동성 투입은 지양한다, 이러한 스탠스였는데, 이러한 문구들을 다 보고서를 통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MLF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여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 그동안 워낙에 중국에서 내놓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지표와 일정들 잡아주십시오. 내일 3분기 GDP와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으로 남은 지표들, 특히 부동산 관련 지표들로 인하여 경제 지표들이 좀 엇갈린 흐름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탓에 G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4.5% 이렇게 다시 내려앉을 것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회하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